반갑습니다. 오늘은 효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우리가 이제 물질대사 할 때 효소가 관여해서 속도를 이제 빠르게 해준다, 이제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러면 물질대사 과정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건 같은 말로 생체 촉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촉매 역할을 하는 거죠. 어쨌든 생체 촉매니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 보통 고1 수준에서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고 배우는데, 사실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촉매도 있고요,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체 촉매는 우리 인체에 대해서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효소의 기능을 배우기 전에, 어쨌든 효소도 생체 촉매니까 우리는 촉매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면 생체 촉매, 효소의 역할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반응물 여기 에너지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의 에너지가 여기 있으니까, 보니까 반응물이 생성물 될 때 에너지가 작아지죠? 그럼 이거는 발열이겠네요. 굳이 따지면 이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여기 있던 물질이 일로 가기 위해서는 요 언덕을 넘어가야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생성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 언덕에 해당하는 요 에너지를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고,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 뭐다? 바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넘어설 수 없다면 반응물이 아무리 많아도 생성물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덧붙여서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쌤이 아까 반응물이 생성물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죠. 바로 그 방출하는 에너지 크기는 생성물과 반응물의 에너지 차이가 되겠죠. 바로 이 값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반응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니까 반응열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뭐 이 경우는 반응열만큼 뭐 되겠습니까? 방출을 하겠죠. 그러면 촉매, 그러니까 효소의 역할, 이 촉매의 역할은 바로 뭐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보통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촉매는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전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후에 뭐가 없기 때문에 양에도 변함이 없고 형태에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반응조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촉매가 없을 때는 이렇게 넘어가서 일로 전달을 해야 되니까 촉매가 있을 때의 이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럼 촉매가 들어가서 이 활성화를 낮춰가지고 반응 경로가 이렇게 해서 반응이 진행된다면 바로 촉매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렇게 뭐 된 겁니까? 낮아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합격을 하기 위한 커트라인을 낮춰주니까 합격률이 높아지는 거죠. 즉, 이 에너지를 낮춰주니까 좀 더 빠르게 생성물이 생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 촉매의 역할은 뭐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가지고 뭐 해주는 거다?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촉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3 때 나옵니까? 과산화수소 분해할 때 이산화탄간 나오죠. 이런 거는 생명체와 관계없는 무기물로 이루어진 촉매니까 무기촉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생체 촉매는 뭡니까? 유기물로 이루어진 거. 여러분들이 배웠던 대표적인 소화 요소들 있죠. 아밀라아세라든지, 맞죠? 그 다음에 카탈라제 같은 이런 소화 요소들은 전부 뭐다? 바로 유기촉매. 우리가 배우는 생체 촉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건 생체 촉매건 무기촉매건 뭐건 간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고요, 속도를 빠르게 하고요, 자기 자신은 변화 없다는 건 공통입니다. 좀 전에 봤던 건 생체 촉매건 무기 촉매건 공통적인 특성을 봤다면, 이 효소, 우리가 배우는 생체 촉매인 이 효소는요, 주성분이 바로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바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의 특징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백질은 원래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그 독특한 입체 구조가 단백질의 특성을 결정하죠. 근데 이 단백질이 열에 굉장히 약하죠. 왜냐하면 열이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 버리면 그 입체 구조가 다 망가져 버리니까 단백질의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무기촉매의 경우에 이산화탄간을 생각합시다. 원래 유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성분은 단백질이 아닙니다. 무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 보면 요 B가 바로 무기촉매거든요. 대표적인 이산화망간. 그러니까 이 이산화망간은 그냥 온도 올려주면 편하게 반응 속도가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왜냐? 무기촉매는 열이 발생하고 온도가 높아져도 변형이 안 되거든요. 근데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보니까 열에 약하죠, 단백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 치면 체온 정도의 부근에서는 효소의 활성, 그러니까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능력치가 최대가 되는데 특정 온도 이상이 돼버리면 급격히 역할을 잃어버리죠. 바로 이 역할을 잃어버린다는 게 속도를 빠르게 해주지 못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역할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효소의 주성분인 단백질이 뭐 돼버리기 때문이다? 바로 열 변성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효소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데 효소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주성분이 단백질이어서 열에 약하다. 특정 온도를 넘어가 버리면 효소가 역할을 못한다. 이걸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효소만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질적 특이성인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 효소는요. 아까 이야기할 때 주성분이 단백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효소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독특한 뭘 가지고 있냐면 효소는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효소가 있고 이 효소가 반응 속도 빠르게 해주는 물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쉽게 생각합시다. 반응물. 그걸 기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질을 그냥 편하게 반응물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효소가 누가 와도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효소는요. 이 효소하고 기질하고 합쳐진 형태를 효소기질 복합체라고 하는데 자, 요 동그라미 모양은 이 효소가 가진 입체 구조랑 안 맞죠? 그러면 이 기질에 대해서는 절대 촉매로서의 역할을 못 해주는 겁니다. 본인하고 입체 구조가 딱 들어맞는 이렇게 딱 결합을 시켰을 때 자기 자신과 이렇게 입체 구조가 맞는 기질에 대해서만 뭐 한다는 거죠?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든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질에만 속도를 빠르게 해주니까 그걸 우리 뭐라고 그런다? 효소의 기질적 특이성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요소는 특정 기질에만 관여한다.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서술형이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질적 특이성 이 말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어쨌건 자, 쌤이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효소하고 기질이 이렇게 결합된 형태 메모해둘까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효소와 기질의 복합체라고 하는 겁니다. 효소와 기질의 복합체. 그리고요, 이 효소랑 기질이 복합체를 만들어야 효소가 기질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응 속도가 빨라지느냐 안 빨라지느냐는 효소가 기질 복합체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 효소 기질 복합체의 개수, 양이 사실상 반응 속도를 결정한다고 보셔도 무방한 겁니다. 뭐 어떨 땐 효소가 활성화를 많이 낮춰주고 어떨 땐 적게 낮춰주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결합을 했다? 그럼 낮춰준다. 결합 안 했다? 못 낮춰준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합체가 분리가 되면서 보니까 원래 붙어있던 게 이렇게 두 개가 떨어졌죠? 아, 요거는 무슨 과정이구나. 붙어있던 게 떨어졌으니까 분해되는 과정, 이화작용이구나 알 수가 있죠. 그리고요, 자, 분명히 기질은 반응 전과 후에 변했죠? 근데 아까 기억납니까? 효소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이유가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변함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할 때 자, 이 자물쇠와 열쇠를 비유하는 이유가요.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아무 열쇠나 간다고 열립니까? 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물쇠는 열쇠에 대해서 뭡니까? 똑같이 특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효소가 되느냐? 자물쇠를 열기 전이나 후나 열쇠의 모습은 변함이 없죠. 항상 변함없는 게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하니까 변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효소가 특정 기질에만 관여한다. 기질적 특이성이고요. 궁극적인 이유는 뭐다? 바로 입체 구조가 있고 그 입체 구조와 딱 들어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효소가 뭐 어디에 이용되는지 쭉 나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건 요새는 뭐 효소를 활용한 화장품이나 세제도 많고요. 세제는 주로 이제
보통 우리가 나쁜 물질, 유해 물질이 묻어나는 게 그 단백질 성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이용한 세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김치, 치즈, 된장 같은 발효식품 말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우리 그 고기 같은 거 어머님들 음식 하실 때 이렇게 과일 같은 거 갈아 넣죠. 그 이유가 이런 과일에 있는 성분이 연육제, 그러니까 이 단백질을 조금 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효소에 작용이 되고,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거 식혜. 우리가 보통 이제 녹말을 분해시켜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도 우리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이용된다. 그리고 뭐 소화제, 그 소화 효소를 이용한 소화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몸속에 이제 피, 이렇게 뭉쳐져 있는 피를 용해시키는 물질도 효소가 관여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된다. 그래서 효소를 꼭 생명체 내에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 내가 아니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생체 촉매인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 뭐죠? 물질 대사의. 물질 대사의. 뭘 낮춰주죠?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걸 낮춰가지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죠. 연습 2번입니까? 자, 일단 이것부터 확인합시다. 반응물이 여기 있고요. 생성물이 여기 있으니까요. 반응물과 생성물 에너지 차이가 요거 A 아닙니까? 요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반응 시, 여기서는 방출이겠죠? 반응열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억합시다. 촉매를 쓰건 안 쓰건 반응물과 생성물이 바뀌지 않는 한 반응열은 불변,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로 반응물하고 생성물을 바꿔줘야 바뀌는 값이지 효소가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요 D입니까? D. 요게 바로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효소가 있으면 낮아지니까 요게 뭐가 되는 겁니까? 낮아졌을 때 활성화 에너지니까 이겁니까? 이거는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D가 되고요. 효소가 있을 때는 E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3번 문제입니다.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O하고 옳지 않은 건 X라.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과만 결합하여 반응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효소의 기질적 특이성이죠. 화학 반응에 참여한 효소는 다시 사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효소의 특징 중 하나가 반응 전과 후에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효소는요, 뭐가 가능하다? 재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2번 틀렸다. 효소의 주성분은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연습 4번 볼까요? 자, A랑 B 중에 반응 후에 변하지 않는 건 B죠. 그러니까 B가 뭔 역할을 하는 겁니까? 효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두 개 붙어 있었는데 떨어졌습니까? 그럼 이건 뭐가 되죠? A가 바로 반응물에 해당하는 기질이 되고요.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 됩니까? 분해 과정이니까 이화 반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묻진 않았지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효소와 기질의 복합체. 그러니까 이 복합체를 형성해야만 활성화를 낮출 수 있죠. 근데 이 기질과 효소가 입체 구조가 안 맞으면 복합체를 못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 효소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기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본격적으로. 반응물과 결합하여 활성화질을 효소는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틀렸고요. 생명체 내가 아니더라도 당장 뭐 식혜를 항상 생명체 내에서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된장을 생명체 내에서만 만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 틀린 말입니다. 반응이 끝난 후에도 전과 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재사용 가능하다.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하고만 결합한다. 이게 바로 뭐죠? 효소의 기질적 특이성이 되는 거죠. 2번, 3번 한번 볼까요? 자, 그래프 나오면요. 항상 확인하실 건요. 습관적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비교해가지고 이거는 생성물 될 때 뭐 해야 하는구나.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는구나. 흡열 반응인 걸로 봐서 문제에서 묻든 안 묻든 이거는 동화 과정이구나. 그리고요.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뭐다? C.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반응열이라고 부른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값이다. 자, 그 다음에
원래 활성화 에너지는 조심해야 되는 게 대부분 이걸 활성화 에너지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반응물에서 기준에서 1로 가기 위해서는 요걸 넘어야 되죠. A. 따라서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활성화 에너지 B 하면 틀립니다. 1번 A가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크기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방금 쌤 얘기했죠. 이 C는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유가요. 반응물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이 E거든요. 이거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성물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이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값과 이 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두 개의 차이인 C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 상에서는 C하고 E가 뭐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3번 답은 뭘 적으시면 되죠? C하고 E를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4번 한번 봅시다. 4번. 그림은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화학 반응 경로다. 그럼 이제 그래프 나왔으니까 확인해야 될 건 반응물 에너지 확인하고 그 다음 생성물 에너지 확인하고 맞죠? 근데 반응물보다 생성물 에너지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너지를 뭐 할 것이다?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발열 반응이니까 뭐가 바로 튀어나와야 되죠? 일단 이화 과정이다. 같이 나와야 되죠. 그래프 분석합시다. 반응물 에너지하고 생성물 에너지 차이가 뭡니까? A니까 A 값이 뭐다? 반응열이다. 그리고 이 반응열은 뭐 하지 않는다? 반응물과 생성물이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요. 지금 반응물에서 생성물 되기 위해서는 보니까 여기서 요만큼을 넘어서야 하는데 요 D가 바로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죠. 그런데 효소의 역할이 뭡니까? 이 커트라인을 낮춰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니까 요 바로 E는 효소가 작용을 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1번 A는 반응열 맞죠? 2번 B는 효소가 없을 때 아니죠. 효소가 없을 때는 요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가 돼야 되죠. 반응물 기준이죠 무조건.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3번 C는 효소가 없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효소가 없을 때는 요거죠. 요거 효소 없을 때 D 이것도 틀렸고요. D는 효소의 작용으로 감소한 에너지 크기. 자, 감소했다라는 건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감소한 양은 요게 바로 감소한 양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까? E는 효소가 반응물과 결합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뭐 기질 복합체를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다. 그런 건 아니죠. E는 뭡니까?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 몇 번이다? 1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5번 한번 보겠습니다. 효소의 작용을 나타냈다.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그림을 보고 뭐가 뭔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반응물, 기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효소가 있을 텐데 구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반응 전과 후에 변함이 없는 게 뭐냐? 없는 건 지금 보니까 B가 변화가 없죠? B가 효소가 된다. 그리고 A는 보니까 원래 하나였는데 몇 개가 됐습니까? C와 D 두 개가 됐으니까 A가 기질이 되겠죠.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 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효소하고 기질하고 뭐 했다? 결합을 해 있는 복합체다. 이렇게 불러주면 되죠. 하나 더 할까요? 자, 원래 하나였는데 반응 끝나니까 두 개 됐죠? 그럼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화 과정이다. 까지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 A의 주성분 틀렸죠? 주성분이 단백질인 건 누굽니까? 효소니까 B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는 이화작용에 관여한다. 맞죠? 분해되고 있으니까 이화작용. 맞는 말이죠. 디귿, 가의 형성 빈도. 그러니까 효소의 역할이 활성을 낮춰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복합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죠. 가의 형성 빈도, 가의 개수가 뭘 결정한다? 얼마나 빠르게 생성물이 생기느냐를 결정하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뭡니까? 니은하고 디귿이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효소의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단 문제를 분석부터 해봐야 되겠죠. 보니까 A가 B하고 결합을 했죠. 이게 뭡니까? D가 바로 효소 기질의 뭐라고 하죠? 이거를 복합체라고 하죠. 복합체. 그리고 다시 이제 물이 들어와서 반응을 했더니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보니까 이게 생성물이 되는 것 같죠. 생성물. 그럼 보세요. B가 기질인데 자, 처음에 두 개가 붙어 있었는데 나중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 과정 자체는 무슨 과정이다? 이화 과정이 된다. 그리고요, A 같은 경우에 변함이 없으니까 반응하도 변함이 없죠. 이게 뭐가 된다? 효소가 된다. 그리고요, 이 그림을 판단할 때, 자, B하고는 입체 구조가 맞아서 결합을 했는데 C는 결합을 못했거든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기질적 특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하거나 반응하지 않는다. 입체 구조가 딱 맞는 것과 반응한다는 거죠. 1번, 반응물은 B하고 물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맞고요. A는 이화작용 촉매하는 거고요. B와 C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C는 경쟁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경쟁이라는 건 둘 다 될 때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4번, D가 형성되어야, 그렇지, 복합체가 형성되어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다. 그리고 A는 분리된 후에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기 때문에 재사용 가능하다. 새로운 B와 결합할 수 있다. 해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풀겠습니다. 10번 문제는 과산화수소 이제 분해 작용인데요. 자, H2O2가 과산화수소죠. H2O2는 말 그대로 산소를 과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니까 분해되면 H2O와 뭐가 생긴다? 바로 산소가 생긴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울 때 이게 대표적으로 이산화망간이 이제 촉매로서 작용하는 걸 배웠는데 사실은 이제 무기 촉매로서는 이산화망간이 작용을 하는데요. 알아둡시다. 생체 촉매 중에서 카탈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바로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해주는 효소입니다. 어디 주로 들어있느냐? 생간, 감자즙 이런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실험 한번 봅시다. ABC에 3% 과산화수소를 같은 여씩 넣는다. 자, 시험관 A는 그대로 뒀죠. 이게 뭐냐면 하나 적어봅시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대조군이라는 건 내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넣었죠? 생간을 넣었죠. 세 번째는 뭘 넣었죠? 삶은 간을 넣었고요. 이 삶은 간을 넣는다는 건 바로 온도를 뭐 했다? 높였다, 끓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삶았으니까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아마 효소가 열변형돼서 기능을 잃었을 것이다. 이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예상대로 A는 기포 발생 안 했습니다. 산소 안 생긴 거죠. C도 기포 발생 안 하고 오로지 B에서만 뭐 했다? 기포가 발생했다. 바로 이 기포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B에서만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었다. 그러니까 효소가 없으면 분해 안 되고 있으면 분해되고 있어도 열 변성되면 분해 안 된다. 이걸 보여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기억, 간세포에는 과산화수소 분해소가 있으니까 기포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간세포 속의 효소는 고온에서 기능을 잃었죠? 그걸 대변하는 것이 삶은 간이 되는 거죠. 자, 반응이 끝난 후에 입체 구조와 성질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실험에서 기포 발생이 끝났는데 왜 끝났습니까? 과산화수소가 다 분해됐으니까 끝난 거죠? 근데 과산화수소를 더 첨가했더니 다시금 기포가 발생했다는 건 여전히 효소가 들어있다. 즉 성질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해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11번 한번 봅시다. 효소의 양이 일정하답니다. 근데 물질 A가 없을 때가 있을 때가 납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반응 속도가 A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속도가 좀 빠르고요. A가 있으니까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기억. A가 효소의 작용을 돕는다면 A가 있을 때 오히려 속도가 빠를 텐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다. 니은 가에서 반응물 농도가 S1일 때보다 S2일 때 결합한 효소의 양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는 반응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효소 1,
효소 2, 효소 3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효소와 기질이 만나야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반응물 들어오면 복합체 형성하겠죠. 그 다음 반응물 들어오면 복합체 형성하겠죠. 그 다음 반응물 들어오면 복합체 형성할 텐데 효소가 일정한 양밖에 없기 때문에 무작정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효소의 양이 한정적이니까 그 이후로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가에서 반응물도 S1일 때보다 S2일 때가 더 빠르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복합체를 더 많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합한 효소량이 S2일 때 많다. 맞는 말입니다. 가에서 반응물 농도가 S2일 때 효소를 첨가하면 자 S2라면 이미 지금 속도가 최대한으로 빨라져 있죠. 모든 효소가 다 일을 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효소의 양이 늘어나면 좀 더 많은 복합체를 만들 수 있으니까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 몇 번입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방금 봤던 문제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 12번에 있는데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지금 효소가 연두색인데 아직 효소가 많이 놀고 있죠. 속도가 더 빨라질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완벽히 모든 효소가 다 반응물과 결합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반응물은 기다리고 있고 효소는 더 이상 부족한 상태가 되었죠. 굳이 따지자면요. 여기를 그냥 뭐 K라고 할까요? 이 상태가 바로 K인 상태가 아니죠. 딱 맞게 반응한 상태, 최대가 된 상태. 그리고 그걸 넘어선 상태. 그리고 넘어서기 전 상태가 되는 겁니다. S1일 때 효소와 반응물의 결합 정도는 A이다. 생성물 생성 속도는 뭘 봐야 되죠? 효소 기질 복합체의 수를 봐야 되는데 복합체가 하나, 둘, 셋, 네 개. 복합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개니까 어떻다? S2일 때가 빠르다. 활성화 에너지 크기는 늘 말하지만 낮추느냐, 못 낮추느냐지 조금 낮추느냐, 많이 낮추느냐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틀렸죠. 3번이 답이고요. S2일 때는 지금 누가 부족한 상태? 효소가 부족한 상태니까 그렇죠. 효소를 더 넣어주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반응물과 결합하고 있는 효소의 비율은 S2일 때가 보면 되잖아요. S1일 때보다 훨씬 많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답은 3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효소를 활용하는 사례다. 아까 얘기했었죠. 키위를 갈아 넣는 건 뭘 분해한 효소 이용한다? 단백질 분해. 그리고 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때 성분이 단백질을 많으니까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세제를 쓰면 좋고요. 식혜를 만들 때는 뭐죠? 녹말 분해하는 아밀라제. 기억. 키위는 단백질 분해 효소 활용 맞고요. 니은 효소 세제는 틀렸습니다. 역시나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게 좋죠. 틀렸고요. 따뜻하게 하는 건요. 뜨겁게 하고 온도를 고온 만드는 건 효소의 단백질 구조를 망치지만 적당히 따뜻하게 반응을 잘하게 해주는 거니까 효소의 기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로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따뜻하게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 몇 번입니까? 답은 기억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하시고요. 뒤에 문제를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